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르코입니다. 오늘은 아이스티 얘기를 할 거예요. 날씨가 이제 좀 더워지면서 아이스티를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이스티를 만들 때는 파우더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시럽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가지 모두 다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스티 초기에 만들 때는 홍차에다가 레몬즙을 따로 넣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나름 좀 고급스러운 맛이 났었고요. 아이스티를 만들 때 얼그레이를 썼는데요. 얼그레이는 베르가모 향이 좀 나와서 시트러스한 그런 감귤류의 느낌이 살짝 얹혀져 있어서 얼그레이 티로 시럽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럽에다가 물을 넣고 레몬즙을 넣어서 아이스티를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생각하는 아이스티의 맛은 립톤 아이스티가 제일 많아요. 립톤으로 아이스, 아니면은 립톤 레몬이랑 립톤 복숭아 가장 많이 드시는데, 그걸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이스티의 일반적인 손님들이 생각하는 아이스티의 기본값은 립톤입니다. 립톤 아이스티에 맞추어서 하거나 아니면 그걸 쓰시는 게 베스트인데, 나름 조금이라도 좀 더 가치를 부여해서 비싸게 팔고 싶어 가지고 시럽을 만들어서 썼던 적도 있어요. 이게 그쵸, 내부적으로 테스트했을 때는 깔끔하고 더 고급스러운 맛이 났습니다. 더 신선한 프레쉬한 레몬즙도 들어가고 데코도 그렇고, 그리고 그 탁도가 좀 더 깨끗해서 좋았는데, 사실 요거는 받아들이는 소비자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고생을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작업하는 데 있어서 조금 효율적이지 않아요. 비용도, 그리고 단가도 좀 더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도 판매를 해봤고요. 그리고 파우더랑 시럽을 요즘에는 많이들 쓰실 거예요. 그리고 워낙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리고 시럽은 물에다가 희석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되고, 파우더도 마찬가지로 섞어가지고 넣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립톤 아이스티나 이런 아이스티 메뉴가 나오면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냉장고에서 꺼내서 따라줄 거예요. 세상에서 판매하기 가장 쉬운 음료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일하는 입장에서 또 아이스티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판매하면 좋았습니다. 편해서. 그리고 마진율도 높아요. 그 아이스티 시럽 내지는 파우더로 했을 때 한 잔당 단가가 16온즈로 했을 때 200에서 250ml 정도 따라 주실 거예요. 많게는 300, 얼음의 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정도. 그냥 계량도 사실 안 하고, 왜냐하면 처음에 만들 때 이미 계량이 다 되어 있어서 맛이 잡혀있는 음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량할 필요도 없이 그냥 따라주면 되기 때문에 잔뜩 만들어 놓고 제일 빨리 나갈 수 있는 음료입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아이스티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놓을 때 어차피 얼음에다가 따라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스티 뿐만 아니라 아이스 음료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간을 좀 더 세게 해야 되는데, 아이스티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간을 세게 해서, 예를 들면 레시피상에 있는 그대로 만들면 그 조금 부족해요, 맛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20g을 넣어라 라고 해서 20g을 넣어가지고 200g의 물에다가 완벽하게 녹이면은 레시피가 됩니다 라고 업체 측에서 나오는데, 사실 저는 그걸 크게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업체 측에서는 최대한 많은 양을 만들어 놓을 수 있게끔, 그래서 맛의 가장 그 한계치까지 만들어서 가장 연하게 드실 수 있는 것 중에서 이 음료의 장점이 나올 수 있게끔까지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잔당 단가를 비교했을 때 가장 경제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이스 음료, 그리고 판매를 하고 내가 손님으로 먹어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재료를 사용하는 게, 얼음이 녹았을 때도 감안을 해야 되고 맛이 조금 더 임팩트하게 들어올 수가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레시피 플러스 알파를 합니다. 그 위에 다른 재료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스티에다가 뭐 레몬즙이나 아니면은 가니쉬 할 때도 생레몬이나 이런 조금 더 가니쉬에다가 힘을 주어 주시면, 아주 저렴하게 팔 게 아니라면 착석을 하고 또 좋은 비주얼이랑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은 이렇게 해서 가격을 조금이라도 올려서 판매를 하는 게 쉬운 음료지만 어떻게 포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비싸게 팔 수가 있잖아요. 가치를 더 부여해서.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셔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티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저희 많지는 않지만 직원들의 연령대가 뭐 20대, 30대, 40대까지 이렇게 있으면 같이 먹어보고 블라인드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예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음료를 만들거나 아니면 재료 선택을 함에 있어서 블라인드 테스트는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단가를 비교해야 돼요. 우리가 사전 정보를 알고 보면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정말 진가를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블라인드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희도 한 5종, 6종의 아이스티 제품, 뭐 시럽이나 파우더를 최대한 비슷한 농도로 만들어서 먹었지만 의견이 다 분분했어요. 그만큼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팔고 싶은 그냥 사장님의 입맛에 좀 맞는 거, 그리고 재료 수급이 수월한 거, 그리고 단가가 나쁘지 않은 거를 잘 찾아보셔가지고, 그리고 만들고 보관하는 거, 용이한 걸 기준으로 만들어 보시고, 거기에다가 뭐 레몬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가니쉬라든지 이런 거를 고민해서 가치를 조금 더 부여해서 판매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스티는 정말 효자 상품인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메뉴판도 안 보고 아이스티를 달라고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그 아이스티는 정말 흔하게 먹어볼 수 있는, 여러분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아이스티를 찾으시니까 그분들이 우리한테 오는 손님이 익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주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특성상 꽤 비싼 가격의 음료를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해서 레시피를 좀 변형해서 판매를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는 대중적인 음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맛을 연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스티 테스트 많이 해보시고 맛있게 만들어서 판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